네, 상한가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4월 13일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히트 종목들은 바로 코오롱 그룹주가 되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 기타, 그러니까 코센하고 화천기계 먼저 한번 체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나머지 상한가 종목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화천기계가 되겠습니다. 뭐 수급적인 이유로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최근에 뭐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평선을 돌파를 시도한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자리가 이렇게 돌파하는 척을 했다가 안착을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현재 매물라인 구간대에 대한 소화를 제대로 못해줬던 것 때문에 이 일자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자리 자체는 뭐 3,400원대까지 보이긴 하는데 거래량이 앞선 자리보다 작다라는 것은 현재는 라인대가 추가적인 상승세, 추가적인 상승 쪽보다는 일단 매물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호가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가 2천만 주 정도가량 발생을 했는데 2천만 주 정도가량 발생을 했고 원래 유동주의수 같은 경우는 12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게다가 상한가 잔량도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또 장 막판에 3시 넘어서 3시 때서부터 상한가를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길자는 그 올라가기 직전 뭐 한 2600원 선까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별 상태에서 올라갈 때에 대한 구간대와 역별에서 들어올릴 때에 대한 구간대는 명확하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거래량들 자체는 앞선 자리처럼 한번 올라갔다가 눌려주고 다시금 눌려주고 뭐 이렇게 어떤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별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구간대에서는 매물 소화나 지지라인 구간대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단기적인 라인 구간대는 3,300원대까지 가능하지만 음봉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매물 소화를 해주고 나서 다시금 재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센 되겠습니다. 관리 종목인데요. 행위나 부여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직까지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제출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시세가 뭐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길자에는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구간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자 거래가 870만 주 정도가량인데 상장량이 한 320만 주, 저점이 120원대 대비해갖고 한 5배 정도가량 이상 올라온 상태입니다. 원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가격, 뭐 1월달 초 대비해서는 뭐 10분의 1 토막 났다가 다시금 뭐 절반 정도까지는 복구한 상태인데요. 이 길자는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이런 도지형 캔들 등락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자 같은 경우도 아침 장 초반에 강하게 상한가를 밀어 올리면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물량들을 재현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는 앞쪽에 있는 구간과 대칭, 그러면 한 900원대에서부터 850원대까지는 상승세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금 뭐 눌려주든 위아래를 흔들어 주든지 간에 흔들어 제꼈다가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코오롱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간에 그 상분 문제가 됐었던 인보사 미국에서 임상 3상 재개 허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죠. 인보사 K주. 그래서 FDA 쪽에서 임상 3상, 그러니까 제품 성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임상을 거쳐갔던 과정들 속에서 데이터 오류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성분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고, 그리고 대규모 소송이라든지 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그 분노를 일으키게 했었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많이 가질 수 없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FD 쪽에서 임상 3상했다라는 소식은 우리가 다소 흥분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뭐 어쨌거나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임상 3상 다시 재개가 되고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백수호 사태처럼 그때 당시에 내추럴 엔터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결국에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완전 너덜너덜해졌죠. 그렇지만 이 대기업, 그러니까 코오롱 그룹주들이 화학 관련돼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코오롱 글로벌, 생명과학, 이런 제약바이오 쪽 업종들, 그 다음에 원래 화학 업종들, 최근에 마스크 중에서도 이 스판덱스 이 스판덱스 이 섬유를 가지고 마스크를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처럼 업종 그룹, 업종 내에서 다양한 업종 그룹 내에서도 이 티슈진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오롱 그룹 전체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절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상 3상에 대해서 재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국내 식약청 쪽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뭐 소송이라든지 재판 관련돼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변수들이 FDA에서 임상 3상 재개를 허가받았다라는 이 소식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가를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가 73,000주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거래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뭐 한 17만원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상한가 잔량 한 250만원 정도까지 나왔다. 그래서 그간에 상당히 디스카운트 됐었던 그 주가가 3만원대에서부터 뭐 만원대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명예 회복을 하고 2만원대에서부터 25,000원 요 라인대만 안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후속적 조치들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티슈진도 결국에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오롱 티슈진 쪽에서 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인보사, 사실 이걸 가지고 데이터라든지 어떤 실험 선상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회사는 뭐 윤리적인 도덕성은 두 번째 치고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업체는 제대로 된 처벌을 과연 받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티슈진 쪽에서 만들어냈었던 고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어떤 인체에 치명적인 또는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어떤 물질이었었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실험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제품의 신뢰하고도 연관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미국에서 FDA 임상 3상 재개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 소식에 따라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소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장기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티슈진에 대해서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간에 상당히 좀 이 기업을 갖다가 문 닫을 수도 없고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명예 회복을 하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상한가 잔량 수준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제외할게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본주를 보면서 갖고 계신 분들이 한해서 그 수익을 내는 선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가지는 않고 본주를 일단 기준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가 잔량은 코오롱도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글로벌 계열사이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점상한가로 바로 붙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같은 계열사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코오롱 글로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종 섹터 분야도 좀 다르죠. 이런 라인대가
하락하기 전 자리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상까지 가기에는 지수보다는 좀 더 부담이 되는 거는 맞고요. 그럼 지수보다 더 뚫고 올라갈 수만 있을 만한 재료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업종 일단 펀더멘털이 다르니까. 생명과학은 연관성이 있겠죠. 그쵸? 생명과학은 한 550만 주 정도가량 상한가 잔량. 근데 이게 거래가 많이 났을 때 한 700만 주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앞쪽에 있는 거 매물대를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한가 잔량이 아주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31,000원대 이상까지는 상승세는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월달,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영향이 있기 전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요. 상단부에는 매물대 2만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저런 재료를 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상의 흐름상은 26,000원대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26,000원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일자 한 번 더 급등 나와주고 추가적인 탄력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자체는 사실은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요 줄기가 되겠고요. 코오롱 그 다른 계열사, 코오롱 그룹주에 속하지만은 같은 업종 내에 있지는 않은 글로벌이라든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캔들을 만들면서 갔었던 상한가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해주고 호재가 나왔을 때 이번 찰나에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마찬가지고요. 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티슈지엔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소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1년,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작은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통해서 그건 어차피 거쳐왔던 과정들 속에서 뭐 1년, 다음 달이면 다 1년 돼가는 건데 1년 만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결국에 언젠가는 여기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삼상, 만약에 FDA 쪽에 삼상까지 통과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런 논란들은 종식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코오롱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영에 있어서 위축이 됐었고 부담감을 가졌던 부분에서 상당히 한시를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변수도 있어요. 임상 3상을 꼭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고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는 조금 신락 같은 희망을 좀 펼쳐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인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거래량이 뭐 한 10,000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종목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물려버리면 기약도 없이 이렇게 되는 꼴입니다. 이렇게 되는 꼴. 결국에는 손 털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배팅하지 말고요. 일단 대장 라인은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이어지는 요 라인이다. 그리고 멀리 보자.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같은 계열사, 그룹주이지만 계열사에 있었던 글로벌, 플라스틱, 머티리얼 요 세 가지 섹터는 내일자 수익 구간대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다, 시청자님들 계시다 라고 하게 되면 전량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여나 추가적으로 또 상한가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등락이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분들 한해서 사실은 점상한가를 가버리게 되면 그렇게밖에 대응이 안 돼요. 근데 멀리 보면요, 코오롱 생명과학을 보면요, 멀리 보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명을 가려놓고 그냥 수급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는 돼줘야 돼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는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지금 계속 대규모 적자가 나가는 이유 자체는 이게 뭐 제품 판매를 못한다 뭐 이런 개념들보다는요, 일단 손실에 대한 행정소송 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성 저거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좀 꺾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매 분기마다 충당해서 채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손실 볼 일은 아니거든요. 원래 제약 쪽이 마진이 그렇게 적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위축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명예 회복을 하겠죠. 그러면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약주들 중에 매출액이 1,400억대인데 시총이 이 정도가량이면 상당히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 중간에 등락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상한가 다음 날에는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가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오겠고, 시가 이탈하는 흐름에 대량거래 동반된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파동으로 인해서 상승세 정배열 파동 나오면서 좋은 구간대 나오는 모습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수익들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월 13일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 4월 14일자 장중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과 전략들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들 꼭 잘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플에서 상한 레이더 어플 꼭 가입을 해주셔서 좋은 종목과 정보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